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 이 사람 정말 깊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정말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그 비밀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꼭 해보세요. 당신을 귀하게 만들고 기품 있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할 7가지 말을 소개합니다. 이 말들이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거라 확신합니다. 어떤 말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비밀스러운 문장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때로는 큰 울림이 되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살펴볼까요? 1. 그 말 오래 남네요. 우리는 보통 누군가와 대화할 때 요즘 어때요? 잘 지내시죠? 와 같은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깊이 있는 사람은 질문부터 다릅니다. 그들이 건네는 말은 단순한 말투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 깊숙이 가닿는 따뜻한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가닿았다는 사실에 가장 깊은 위로를 느낍니다. 대화 후에 당신이 진심을 담아 그 말 오래 남네요 라고 덧붙인다면 상대방은 자신이 의미 있는 말을 전한 사람으로 당신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섭니다. 감탄보다 더 진심이 담겨 있고 말하는 사람의 귀와 마음이 상대방의 이야기에 완전히 열려 있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좋은 말이란 진실하고 필요하며 친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3가지 요소를 모두 담고 있는 말이 바로 그 말 오래 남네요 아닐까요?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만 때로는 어떤 말은 사람을 살게 합니다. 이 말이 오래 남는다는 것은 단순히 인상 깊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 말이 나를 성장시켰고 나를 잠시 멈추게 했으며 지금도 나를 이끌고 있다는 진솔한 고백인 것이죠. 진정한 기품은 억양이나 발성이 아닌 상대방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에 바로 반응하기보다 잠시 귀 기울여 듣고 그 의미를 마음속에 곱씹은 뒤 이 한 문장으로 답하는 태도는 당신이 상대방의 말에 깊이 감동할 줄 아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러한 감수성이 진정한 말의 품격을 만들어냅니다. 다음 대화에서 당신의 마음에 깊이 남은 한 문장을 골라 그 말 오래 남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 한마디가 당신을 단숨에 깊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말은 순간 사라지지만 그 말에 감흥을 느낀 사람은 오래도록 당신 곁에 남을 것입니다. 2. 오늘 얼굴이 참 편안해 보이세요. 그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기분보다는 자신의 표정이 읽히는 말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표정은 마음보다 먼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얼굴이 참 편안해 보이세요. 이 말은 단순한 외모 칭찬이 아닙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그 사람을 섬세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을 보았을 때 피곤해 보여요. 살 빠졌네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와 같은 말들을 먼저 꺼내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들은 알게 모르게 상대방을 조심스럽게 만들고 자신을 방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편안해 보이세요라는 말은 상대방을 느슨하게 만들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다는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기분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그의 존재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은 분명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한 문장이 가진 진정한 품격입니다. 중년 이후의 대화는 사건이나 결과보다는 상대방의 상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거창한 일의 해결이 아니라 따뜻한 기운과 공감에서 진정한 위로를 얻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편안해 보이세요라는 말은 당신이 그 사람의 내면까지 깊이 살피고 있다는 진심 어린 신호입니다. 이러한 말을 건넬 줄 아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신뢰와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기품이 있는 사람은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의 온도를 따뜻하게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이 한 문장을 건네보세요. 오늘 얼굴이 참 편안해 보이세요. 그 말이 당신의 마음까지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3.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특별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이 작아지고 위축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무언가를 잘 해내고 있다는 확신보다는 그저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다는 느낌에 더 가까워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진심을 담아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 말은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깊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해낸 일이 단순히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와 내면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노력의 결실이라는 것을 정확히 짚어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수고를 겉핥기로 다독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깊이를 진심으로 읽어낸다는 느낌을 줍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인정받을 때 비로소 자신의 가능성을 믿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은 어떤 거창한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그리고 성과보다는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상대방의 고유한 방식, 묵묵히 해낸 일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꾸준히 해왔던 노력을 당신이 진심으로 알아보고 건네는 이 한 문장은 그 사람을 다시 단단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수고하셨어요, 대단하시네요 하고 끝내지만 기품 있는 사람은 그 말의 뿌리를 건드립니다. 그건 아무나 못해요. 이 한마디에 담긴 당신의 믿음과 진심, 어린 감탄은 그 사람의 하루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진심을 보았다면 그것을 꼭 말로 표현해 주세요. 말은 흔하지만 기억되는 말은 단단한 사람만이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당신의 품격으로 오래도록 빛날 것입니다. 4.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게 사람의 말 중에서 가장 깊이 남는 것은 바로 당신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그 일을 해냈다는 것을 알아봐주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참아냈던 일, 속상함을 여러 번 넘기고 내린 힘든 선택, 남들이 미쳐보지 못했던 자리에서의 고군분투를 당신은 이런 말로 깊이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게 참 쉽지 않았을 텐데요. 이 말은 단순한 공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선택을, 그가 처했던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보며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진심으로 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과보다는 과정을 알아봐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활짝 열게 되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외부의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안의 태도에 집중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그 철학에 꼭 닮아 있습니다. 무엇을 했느냐보다는 그때 어떻게 했느냐를 묻는 말이니까요. 이 말은 당신이 깊은 통찰력과 관찰력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중년 이후의 대화는 정답을 제시하는 말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주는 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해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친절하고 좋은 말이라도 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게 이 말 한 줄은 어떤 거창한 위로보다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말로 품격을 나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섬세하고 진심 어린 말투를 선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기품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아는 뻔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미처 말하지 않은 것을 조용히 알아보고
그것을 말로 꺼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 비로소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당신은 말보다 먼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이 남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이 자신의 가장 깊은 속마음을 꺼낼 때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쉽게 하지 않았을 이야기, 꺼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을 솔직한 고백. 그 순간 진정으로 기품 있는 사람은 섣부른 조언이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조용하고 깊은 말 한 줄을 건넵니다.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예의 차원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었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한 깊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터놓았을 때 가장 먼저 듣고 싶은 것은 복잡한 이해나 위로가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을 받아들여 주었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응답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진실을 털어놓는 순간보다 그 진실이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편안함을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하라는 말은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내가 흘려보내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겠다는 작은 약속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랬구나. 어쩌면 좋을까? 내가 보기엔 하고 바로 자신의 생각을 끼워 넣으려 하지만 기품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섣불리 답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마음이 자신에게 왔음을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이 다시 당신에게 마음을 열게 만드는 가장 깊고 진솔한 초대장입니다. 말의 품격은 무엇을 말했느냐보다 무엇을 진심으로 받아주었느냐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대화의 내용보다 관계의 깊이를 남깁니다. 6. 제가 배웁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존경을 표현할 때 보통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품 있는 사람은 존경을 단순히 감탄으로만 남기지 않고 그 말 속에 자신의 움직임을 담습니다. 제가 배웁니다. 이 말 한 줄에는 피상적인 감탄보다 훨씬 깊은 경청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보다 더 겸손하고 진심 어린 수용의 자세가 녹아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배움이란 타인을 통해 자기 자신을 갱신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웁니다 하라는 말은 상대방을 높이는 동시에 나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강력한 선언이 됩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감화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가장 단정하고 품격 있는 방식입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는 단순한 지식의 공유보다는 서로의 태도를 통해 더욱 깊이 이어집니다. 많이 아는 사람보다 타인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고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관계를 더 깊이 연결합니다. 배운다는 말은 그 사람이 가진 태도나 말, 혹은 선택이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 고백은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강한 칭찬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저도 그렇게 해야겠어요. 맞아요. 저도 비슷했어요. 라며 자기 이야기를 끼워 넣으려 하지만 기품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깊이에 자신의 여백을 먼저 내어줍니다. 제가 배웁니다. 이 한마디는 관계를 수직으로 더욱 깊이 끌어올리는 조용한 다리와 같습니다. 말은 곧 태도이며 그 태도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진정한 기품은 내가 말로 중심에 서려 하지 않고 상대방을 대화의 중심으로 두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것을 알고 말하는 사람은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품위가 느껴집니다. 7. 지금 이 순간이 참 좋네요. 기품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장소나 특정 이벤트를 기억하기보다는 그 순간 나눈 느낌과 감정을 말로 남기죠. 지금 이 순간이 참 좋네요. 이 말은 상대방을 들뜨게 하기보다는
마음을 편안하게 놓아주는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 이 시간을 진심으로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가장 부드러운 확인이 됩니다. 노자는 진정한 관계는 흐르듯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그 흐름을 억지로 만들려 하지 않고 그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서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자리가 어색하지 않고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나에게 충분히 행복하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음 약속을 말하거나 이후를 기약하곤 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데서 만나요. 언젠가 또 봐요. 처럼요. 하지만 기품 있는 사람은 지금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감탄하고 즐깁니다. 그 감탄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있어 지금 이 시간이 더욱 완전해진다는 따뜻한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이 말은 당신이 감정의 중심을 잘 잡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괜찮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말이 아니라 그 말에 깊은 결이 남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품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참 좋네요. 이 말은 들뜨지 않으면서도 가장 깊은 공감과 행복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 말이 놓이는 순간 상대방은 오늘 이 시간을 당신과 함께했던 소중한 기억으로 오래도록 간직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어떤 말을 하느냐로 평가받지만 사실은 말하지 않는 순간에서 더 많은 인상을 남깁니다. 기품 있는 사람은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침묵의 결이 다릅니다. 눈빛 하나, 고개 끄덕임 하나, 심지어 숨소리조차 깊은 흐름을 잃지 않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보다 태도에 집중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말은 끝까지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품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할 말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대신 그 사람의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조용히 따라갑니다. 그 침묵이 가장 큰 존중이자 가장 깊은 말이 됩니다. 누군가 감정에 북받쳐 말을 멈출 때 기품 없는 사람은 곧바로 그 침묵을 자신의 말로 채워 넣으려 하지만 기품 있는 사람은 그 정적을 함께 머금어 줍니다. 그 머무름은 어떤 말보다도 오래도록 기억됩니다. 그 사람은 결국 많은 말을 들려준 사람보다 자신의 말을 끝까지 진심으로 들어준 사람을 깊이 신뢰합니다. 말이 많다고 해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없이도 대화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잡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도 진정한 품격을 지닌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는 순간조차 당신이 상대방과 함께하고 있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깊은 품격입니다. 기품은 말의 기술이 아니라 말과 말 사이에 흐르는 깊은 결을 아는 섬세한 감각입니다. 그것을 지닌 사람만이 침묵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을 풍요롭게 채울 수 있습니다. 조언 대신 이런 말로 기억되세요. 그 사람은 고민을 꺼낼 때 답을 원해서라기보다 그 마음을 함께 짚어주는 따뜻한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럴 땐 이렇게 해 라며 곧바로 조언을 꺼냅니다. 그 조언이 아무리 옳다 해도 상대방의 마음은 어쩐지 당신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기품 있는 사람은 조언보다 이 한 문장을 먼저 꺼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말은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깊은 이해의 표현이며 섣부른 판단을 유보한 따뜻한 배려입니다. 노자는 지혜로운 이는 설명하지 않고도 깨닫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말은 복잡한 설명 없이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안아주는 방식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내 편이라는 강력한 신호이자 같은 자리에 함께 있다는 따뜻한 확인이 됩니다. 조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꺼내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진심으로 잘 들어주는 사람은 결국 가장 기품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상황을 섣불리 정리하려 하지 않고
그 마음이 다쳤을 것을 조용히 감싸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 말 한 줄이 때로는 어떤 해결책보다 더 오래도록 상대방의 마음에 남습니다. 조언은 머리에 남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말은 가슴에 깊이 남습니다. 당신이 그런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당신과의 대화를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따뜻한 감각으로 오래도록 떠올릴 것입니다. 기품 있는 말은 가르치려 하지 않고 섣불리 위로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마음 옆에 조용히 앉아 있어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관계를 진심으로 지키고 상대방의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말이 아무리 많아도 기억에 남는 말은 적습니다. 그 중에서도 깊은 기품이 묻어나는 말은 사람을 단숨에 신뢰하게 만듭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7가지 말들은 당신의 관계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줄 것입니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당신이 더욱 따뜻하고 더욱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생기기를 희망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